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협의회 30분 전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28일 오전까지 마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한 건데요. 박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하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 분립 정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의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까?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이런다고 내란 수습을 방해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함으로써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존재합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전 중에 꼭 임명하시고 오후에 국회에 오셔서 국정협의체에 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정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하는 공당, 제1당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다른 상황도 아니고 헌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모른 척하고 국정을 논의한다는 것보다 더 큰 하자가 있겠냐며 헌재가 위헌을 확인한 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행정수반을 어떻게 인정하겠냐고 지적했는데요. 노 대변인은 최 대행이 마재판관을 임명하기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권한대행과 뭘 앉아서 국정협의를 하냐며 양보가 능사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민주당이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자 정부와 여당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금 최상목이 권선동 권영세 당신들이 하는 짓이 시대 유감 아닙니까? 헌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와 타협이 필요할까요?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습니까? 그래도 정도는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몰입의 정치가 어디 있나요?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고 사패도 이런 사패가 없습니다. 이걸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길밖에는 없는데요. 나라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 그건 이재명 대통령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역시나 이 부분은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입장을 낼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렇게 예정됐던 일정을 연기해가면서까지 보류해가면서까지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그 어떤 대응의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그럴 수도 있지, 또는 다음에 얘기하지, 이러면 우리 당의 입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정당조차 그냥 넘어가나 보다, 이런 해석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상황은 이미 다 아는 거고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상목 대행의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오전까지 임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래도 회의가 3시에 열리기 때문에 3시 직전까지 뭔가 최소한의 입장을 낼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3시에 맞춰서 저희 불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할지는 판단하는 사람들의 몫이니까 그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정협의회는 뭐라고 할까요? 기본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서 좀 더 별도의 노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장해 왔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국회 내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하는 것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여야 협상할 수 있어요. 지금 여야 정이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든 것은 지금 여야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같이 들어와서 뭔가 이 협상의 틀 자체를 좀 바꿔보자, 이런 노력이고, 또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이라고는 하지만 대행체제에서 뭔가 힘을 받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으로 국회가 협조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협조하려는 국회를 향해서 국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정부 수반이면 아무리 대행이라도 뭐 그 대통령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이에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소집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는데요. 또 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지만 이번에는 꼬리를 내린 게 아니냐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최권한대행이 다음 달 4일 오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국무회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며, 마 후보자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는데요. 여권에선 최 대행이 국무회의 간담회를 거쳐 조만간 마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내부적으로는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최 권한대행이 간담회를 소집한 건 이날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야당의 압박에 결국 꼬리를 내린 건데요. 더 임명을 미룰 어떠한 이유도 핑계도 찾을 수 없는 거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나 여야정 대화가 장기간 막히게 될 경우 최 권한대행 역시 민생경제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곧 탄핵 선고만 남겨둔 내란 수계 윤석열의 재판에 마 재판관 임명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계산도 깔린 걸로 보여지는데요. 안 그래도 내란 임무 종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방해만 했다간 내란 공조 세력이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될 걸 우려한 조치라는 거죠. 결국 떠밀려 임명하게 됐지만 과정 속에서 최 대행이 보여준 엽기적이기까지 한 모습은 모든 국민들이 기억할 겁니다.